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로 불리는 완도. 이곳에 작은 섬이 하나 있다. 하트섬으로 불리는 천연기념물 제28호 주도. 완도 앞바다 불과 수십 미터에 자리한 이 섬은 푸른 구슬을 닮았다고 해서 주도로 불리고 있는데, 그 아름다운 빛을 채우는 것은 바로 섬 전체에 빼곡히 들어서 있는 나무들. 그 안에서는 상록 화렵수림이 여러 수종들과 밀도 있게 형성한 모습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들이 어찌 보면은 완도 일대 아니면 나아가서 우리나라 남해안 일대에서 보여줬던 어떤 난데림, 상록 화렵수림대의 전체적인 하나의 응결판이 아닌가. 주도 상록수림이 우리나라 난데림의 응결판이라면 그 가치와 가능성을 좀 더 면밀히 확인할 수 있는 숲이 있다. 사시사철 초록빛을 자랑하는 국내 유일의 난대 수목원이다. 완도 수목원은 현재의 기후변동과 그다음에 생태계 보존이라는 이러한 것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하나의 살아있는 야생의 랩입니다. 대자연의 섭리에 따라 수많은 생명의 역사를 이어온 완도 수목원. 초록빛 가득 머금은 난데림의 숨겨진 비밀들이 그 베일을 벗고 있다. 한반도 최남단에 자리한 완도. 해상왕 장보고의 청해진으로 유명한 이곳은 드넓은 바다와 260여 개의 섬에서 나는 수산물 덕분에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로 불리고 있다. 하지만 완도에 바다랑 섬만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 우리나라 어디에도 없는 숲이 바로 이곳에 있다. 사계절 내내 초록숲을 자랑하는 완도 수목원이다. 여의도 면적 7배에 달하는 난데림이 융단처럼 펼쳐진 곳으로 국내 최대이자 유일한 난대 수목원이다. 우리나라의 난데림은 북위 35도 이남의 남해안과 제주도에 분포한다. 사계절 푸른 상록 화렵수림이 대표 수종인데 완도의 다른 지역보다 많은 상록 화렵수림이 분포하고 있다. 인구 증가와 도시화로 인해 자연 상태의 난데림이 대부분 사라진 후 완도 수목원의 초록숲은 우리나라의 난데림 연구를 위한 매우 중요한 산림 자원으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매 시기 생장 상태와 변화를 꼼꼼히 관찰하고 있는 것은 기후변화 취약 식물들. 그럼 불가시랑 그런 거 아직 계속 안 했었어요, 우리? 계속 했는데 올만 없어졌어요. 올해만. 내년부터는 다시. 저는 이제 상록수는 안 들어가고 네. 그냥 이제 낙엽 전국 통일로. 네, 전국 공통적. 산림청 기후변화 대응 전략에 따라 지난 2009년부터 추진 중인 기후변화 취약 산림 적응 검사. 모니터 요원 3명이 조를 이뤄 주 3회 수목원 곳곳을 오가며 기후변화 취약 식물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다. 앞으로 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모니터링을 해서 그 취약 식물들을 보존하고 적응할 수 있게 그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식물 모니터링은 생물 다양성 유지의 필수 요소. 식물이 자라는 환경이 달라지면 멸종이나 감소 위기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실제 난데림의 자생지 변화가 확인되면서 완도 수목원은 산림 생태계 연구의 중요 기점이 됐다. 여기를 보시면 우리 수목원의 임상을 가장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상층에 보면 불가시나무, 그다음에 저기 잡밥나무, 이렇게 구실 잡밥나무가 있는데 얘네들이 상층에서 가장 우점하는 수종이고요. 하층에 보시면 이렇게 황칠나무나 동백나무, 또 이렇게 완도 호랑가시, 저쪽 뒤쪽에 보시면 후박나무하고 굴거리 나무가 있는데 얘네들이 중간층에서 자라고 있고요. 아래층에는 마삭주르리나 이런 애들이 하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층을 이루고 있고요. 저희 완도 수목원은 난대성 수종들이 약 770여 종이 자생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불가시나무와 구실잡밥나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구실잡밥나무 같은 경우는 다른 건 열매가 떫어서 못 먹는데 얘는 바로 이렇게 까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도에서는 가장 사랑받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네, 불가시나무는 이름 그대로 붉은색 가시나무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재를 잘라보면 심재가 이렇게 붉은색을 띄어요. 또 그리고 이렇게 새잎이 나오면 그때도 이렇게 붉은색을 띄거든요. 그래서 붉은 가시나무라 하는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렇게 집단적으로 난데림이 집단적으로 자생하고 있는 곳은 제주도나 거지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집단적으로 대면적으로 있는 곳은 완도 수목원이 유일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록 화렵수림의 분포를 살펴보면 완도 수목원을 포함한 완도군이 전체 면적의 91.9%를 차지해 거제시 등 타 지역과는 월등한 차이를 보였다. 완도 수목원이 대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들어있는 북가시나무라든지 생달나무, 또 구실잡밥나무 이러한 종들이 굉장히 좀 가치 있는 종이거든요. 근데 그 완도 수목원의 북가시나무 숲이 최근 몇 년 전에 밝혀졌어요. 우리 지금 현재 기후변화 때문에 굉장히 탄소 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있잖아요. 근데 탄소 흡수량이 국내 수종 중에서 1위예요. 탄소 흡수를 가장 많이 하는 거죠. 나날이 그 놀라운 가치를 더해가고 있는 완도의 난데림. 수백 년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남다른 역사를 만날 수 있다. 호남의 제1울타리로 불리며 조선시대 수군진이 설치되었던 완도. 당시 완도 수군진의 이름이 바로 가리포다. 정조실록을 살펴보면 당시 조선 왕실에서 봉산을 지정해 황장목을 특별 관리했는데 육지는 변산, 바다는 완도의 산림이 가장 무성했다. 황장목이 무슨 나무냐 하면 켰을 때 나무 속이 이렇게 노란색이 나서 궁에서 이렇게 관을 짤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했던 그런 좀 특수한 그런 소나무인데 그 소나무가 저희 완도나 변산 지역에서 많이 생산이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육지에서는 변산, 섬 지역에서는 완도를 황장목 생산 기지로 해가지고 국가에서 관리를 해서 지금까지 쭉 보존을 해왔던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조선시대 내내 완도 지역은 소나무를 생산하고 보존 관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겁니다. 정조실록에는 완도 토산물인 가소목이 단단하고 질겨 무기 제조용 보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가소목이 바로 북가시나무다. 정조 임금에게 별단을 올린 호남 위우사 서영보는 가소목을 황장목처럼 규례를 마련해 특별 관리해야 할 것을 건의했다. 최근 완도에서 가리포진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실행에 옮긴 사람은 향토사 연구자 배철지 씨.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이 왜군을 격파했던 화포용 화살, 대장군전을 재현한 것이다. 완도의 옛 지명인 가리포, 이 세 글자를 대장군전에서 확인한 순간 그는 관련된 역사 기록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말 역사 기록 그대로 대장군전을 완성했다. 진주문화회관에서 중유질환 7조갑이라고 하는 행사를 했었습니다. 행사를 했는데 그때 일본에 있는 그 대장군전의 실물을 빌려다가 전시한 경우가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보니까 이 대장군전을 가리포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글씨가 정확하게 새겨져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가리포에서 생산한 전쟁 물자이고 또 이 전쟁 물자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무가 뭐였냐면 북과시 나무였다는 것이죠. 임진왜란 당시 왜구를 물리쳤던 조선 수군의 무기가 완도 토산물인 북가시나무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남다른 자부심을 느꼈다는 배철지 씨. 수군진의 폐쇄와 함께 잊혀진 가리포진의 역사. 그 흔적조차 찾아보기 힘들어져가는 지역 현실에 그는 대장군전 복원을 서둘렀다고 한다. 일제강점기 때 또 완도가 대단히 항의운동을 많이 한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그 많이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돌아가시고, 그럼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굉장히 자랑스러웠던 역사가 잊혀질 지경에 있었는데, 이 대장군전을 복원함으로써 사람들이 지역을 조금 더 잘 알고 자긍심을 좀 높게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완도라는 지역을, 자기 고향을 더 사랑하면 좋지 않겠는가. 1521년 명종 때 이미 가리포 진이 그 완도 현재 군청사에 있는 그곳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거북선도 있고 또 저걸 또 퇴치할 수 있는 병선도 준비되어 있었고 그런 대단한 군사 기지고 관할로서 역할을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가리포 그 김조 상등 이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사실 이 가리포는 당시에 152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후까지 계속 군사 기지로서 역할을 크게 감당을 했다는 거죠. 정주실록에서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기록이 있다. 가리포진에서 생산된 나무와 숯을 전라 우수영에 주기적으로 납품했다는 것. 숯 가마터를 찾아 나선 박용환 씨. 그는 젊은 시절 마을 사람들과 함께 숲길을 오르내리며 숯을 생산했다는데 그 숲이 바로 지금의 완도 수목원이다. 50여 년 만에 다시 찾은 숯 가마터. 그대로 있네요. 우리 그대로. 완도 수목원에서 발굴된 전통 숯 가마터는 현재까지 5곳. 그중 3곳은 산림문화 연구를 통해 완도 수목원 가시나무 숯 가마터로 재현되었다. 여기는 돌이 많이 있는 지역이라 지금 이렇게 돌로 했는데 돌이 없는 지역은 이렇게 깎인 데는 차근차근 이렇게 이 둘레를 딱 이렇게 파면은 앞에 이 부분만 쌓아요. 요 등을 쳐보면은 나무를 재가지고 등을 친다고 하거든요. 등을 친다고. 그거 하고 나면은 이제 불을 올린다고. 저기서 불을 태우면은 요 굴뚝에서 뽑아내니까 요 종굴 양옆에 종굴이라고 또 요만시간 군약이 양옆에 2개 놔둬요. 그런 상태로 해서 꾸면 꾸거든요. 수목원 곳곳에 자연지형을 활용한 가마터를 만들어 가시나무 숯을 생산했던 완도 사람들. 숯이 생계수단이었던 그들에게 참나무보다 화력이 세고 불이 오래가는 가시나무는 호재였다. 가시목이라고 하는 나무가 주로 많이 있었어요. 가시목, 서나무는 어떤가 가시목. 요새 말하면 북가시라인가 뭐 그런 종류 나무요. 그때가 많이 썼죠. 거기가 산에가 분포되는 거에 주로 그런 나무로 됐어요. 그 다산 정약에 있은 목민심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완도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사람이 죽어도 완도만 쳐다보고 농기구를 만들 때도 완도를 쳐다보고 집을 지을 때도 완도를 쳐다보는데 그 이유는 주변 백성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물자가 완도에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강진 사람이든 해남 사람이든 완도 지역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가려져 있던 베일을 벗고 서서히 비밀을 드러내는 가리포의 초록숲. 단순히 아름다운 숲이 아닌 왕실에서 특별 관리했던 봉산이었고
그 역사와 가치를 인정받은 산림문화유산이지만 민둥산이 될 뻔한 위기도 있었다. 일제가 난데림 벌채권을 넘겨받아 울창한 숲을 무자비하게 베어냈고 석탄이 나오기 전까지 땔감과 숯이 생계수단이 되면서 값진 나무들이 사라져갔다. 자연은 그 모진 시련을 이겨내고 다시 생명의 싹을 키워냈다. 겨울에도 온화한 날씨에 비가 많이 내린 덕분으로 벌목으로 잘려나간 그루터기에서 하나둘 싹이 나기 시작했고 그 위로 켜켜이 세월이 쌓이며 완도 수목원의 초록숲은 다시 무성해졌다. 발길이 뜸한 숲속에 방문객이 있다. 그들이 하나둘 꺼내드는 장비가 심상치 않은데 매달 한 번씩 완도 수목원을 찾는다는 이들은 국립생태원 연구원들. 장비가 어디 나무에 올라가시는 것 같은데. 타워예요. 타워? 예. 플럭스 타워가 있거든요. 바로 밑에. 거기에 저희 그 생물 계절 변화 관측하는 그 타임레스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올라가서 저희가 이제 가끔씩 와가지고서 메모리 교체해주고 이런 작업을 하거든요. 물론 제대로 된 데이터는 계속 지속적으로 사무실에서 받고는 있는데 이 가끔씩 여기가 통신 상태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숲이 우거져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와가지고 메모리로 받아가지고 가지고. 조사 대상에 따라 연구 방법이 다르다는 생태계 연구. 산림의 경우 그 생육 변화를 관찰하려면 나무보다 높이 올라가야 하는데 수목원 상층부에 관찰탑과 카메라를 설치해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국립생태원에서 주목하는 것은 완도 수목원을 대표하는 난대 수종들. 이 안도 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보면 대부분 이쪽 오분능선 쪽에 보면은 대부분 이게 북가시나무림. 여기에 보이는 지금 이게 북가시나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이 타임레스 카메라를 이용해 가지고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북가시나무림이 생물 계절 측면에서 계절이 변하면서 어떻게 지금 생물 계절 측면에서 변하는지, 그럼 기후 변화가 나중에 와서 지구 온난화가 왔을 때 얘네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이런 연구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이어오고 있는 완도 수목원 산림 생태계 연구. 생물 다양성의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자료인 만큼 데이터 손실이 없도록 꼼꼼히 장비 상태를 점검한다. 우리나라 난대 수종의 자생지 북상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완도 수목원 난대림 연구가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다시 숲으로 들어서는 연구원들. 그들이 찾는 것은 채집 장비. 이게 밤에 그 나방을 채집하는 트랩입니다. 이 트랩은 그 나방 같은 경우에는 불빛을 보고 모여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UV 램프가 들어 있습니다. 그 UV 램프에 밤에 그 저희가 한 5시간 정도 딱 세팅을 해서 5시간 동안 불이 들어오면 그 5시간 들어온 나방을 그대로 여기서 채집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곤충들이 서식하는지 알아보려면 채집은 필수. 지난 2016년에 발표된 완도수목원 자생자원조사 결과에 따르면 나비 46종, 잠자리 16종, 나방 613종이 이곳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왔네. 지금 원래는 지금 오늘 잡힌 것보다 훨씬 그 생물량이 많이 잡히거든요. 많이 잡히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너무 덥고 습해서 사실은 많이 좀 잡힌 게 아닙니다. 저희가 그 나방을 이렇게 채집을 해보면은 저 3월 달부터 쭉 이렇게 많이 이제 4월, 5월, 6월로 가면서 많이 잡히거든요. 잡히는데 6월 달을 피크를 해서 조금 떨어집니다. 그건 이제 여름철에 이제 장마 기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름철에 너무 더워서 그래서 6월 달까지 피크를 찍다가 이제 7월 달에는 조금 떨어졌다가 사실 8월 달에 살짝 올라갔다가 이제 10월 달까지는 점점 생물량이 줄어듭니다. 그건 이제 기온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수많은 생명들이 태어나고 자라는 시기가 지나가고
서서히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완도 수목원의 초록숲은 여전히 분주하다. 숲에 곤충이 많다는 것은 생태계 상위 소비자인 조류의 서식과 직결된다. 그렇죠. 여기 이제 번식하니까 애들. 네, 여기 알낳고 지금 물 많이 불어갖고 올챙이는 다 떠내려갔는데. 야생 조류를 눈으로 관찰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 국립생태원에서는 수목원 요소요소에 특수 장비를 설치해 조류들의 생태 변화를 관찰하고 있다. 얘는 이제 해 뜰 때 4시간, 해 질 때 4시간인데 4시간 중에 이제 5분씩만 돌아가죠. 1시간에 한 번씩. 완도 수목원 일대에서 관찰되는 조류는 45종. 여름 철새가 찾아오는 5월에 가장 많은 개체가 확인되고 있다. 여기는 저희가 이제 소리 녹음 장치를 설치한 장소인데요. 소리 녹음 장치로 이제 여름에 어떤 철새들이 언제 와서 이제 서식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장소고, 장소를 선정한 이유는 여기 1년 내내 고여있는 그 습지가 있어서 새들이 물 먹고 쉴 수 있는 공간이고, 또 그만큼 새들이 와서 소리를 쉽게 녹음할 수 있는 장소라서 선정했습니다. 소리로 완도 수목원의 새들을 만나보자. 휘파람새라든지 뻐꾸기라든지 이제 여름에 쉬운 소리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새들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팔색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기도 하고, 또 울음소리도 워낙 특이해서 저희가 소림 녹음 장치를 했을 때 자주 확인이 되는, 특히 완도수목원 지역에서 많이 확인이 되고 있는 종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광범위한 생태계 변화를 연구해온 국립생태원. 온실가스 증가와 지구 온난화로 인한 영향 연구는 물론 생태계 기후변화 위험 요소 분석과 적응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실제 연구에서 남쪽 지방 곤충들의 북쪽 이동이 확인되었으니 기후 변화로 인한 생태계 변화는 엄연한 현실. 완도 수목원에서 채집된 곤충들을 분석한 결과 예상치 못한 결과가 확인되었다. 난데림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생태계 변화가 아닌 특이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요 세 마리 있죠. 여기 참새졸랍이라는 건데요. 보통은 이제 기후 변화 일어나면은 남쪽에 살던 이제 종들이 북쪽으로 이제 많이 올라간다고 이제 많이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하게 보통은 이제 북쪽이나 이제 우리나라 이제 중부 지역 이쪽에서만 발견되던 이제 종인데, 희한하게 이번에 이제 완도에서 이제 2년 3년 연속으로 이제 저희가 채집이 돼가지고 작년에 논문으로 작성해서 이제 발표한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완도 수목원의 난데림 관찰 결과는 어떨까? 핵심은 계절별 색변화 분석.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졸참나무. 라고 해서 졸참나무 같은 경우는 참나무이기 때문에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졸참나무 같은 경우는 가을에 명확하게 314일 정도 돼가지고 이렇게 낙엽이 떨어져가지고 계절이 끝나는 그런 것이 명확하게 볼 수 있고, 이 그 북가시나무 같은 경우는 상록이기 때문에 그대로 저기 집값이 이어지고, 그래서 이런 차이를 가지고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큰 차이 없이 사계절 내내 초록빛을 유지하는 완도 수목원의 난데림. 그 빛의 변화가 산림 생태계 위기 신호일 수 있으니 주기적인 관찰이 중요하다. 이번엔 완도 수목원의 새들을 살펴보자. 숲에서 녹음된 파일들을 컴퓨터에 옮긴 다음 다양한 새소리 파일과 비교해가며 서식하는 새를 확인하는데,
과연 그 결과는 어떨까? 팔색조는 예전부터 이제 남방계 지역에서 많이 확인이 되고 있는 종인데요. 지금 전국적으로도 확인은 많이 되고 있지만 특히 완도 수목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식지가 환경이 워낙 좋다 보니까 많은 개체수들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완도 수목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위치를 한반도에서는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후 변화가 왔을 때 이제 기후 변화 안에서 특히 이제 지구 온난화가 와서 기온이 상승했을 때는 이 완도 수목원에서 제일 먼저 영향을 받고 이게 이제 한반도 북쪽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완도 수목원이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는 그 완도 수목원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리산이라든가 남산까지 해가지고서 한반도 전체의 기후 변화로 해서 이런 식물이나 곤충, 조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연구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난데림 연구의 필수 코스이자 우리나라 기후변화 연구의 핵심 기점으로 자리 잡은 완도 수목원. 화려한 꽃과 나무가 가득한 아열대 온실. 선조들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산림박물관과 함께 꼭 한번 가봐야 할 생태교육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거진 숲길을 걸으면서 요소요소에 숨겨진 보물들을 찾아내는 것도 큰 재미.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는 없지만 그 실체를 아는 이들에겐 존재만으로 의미가 있는 희귀식물들 덕분이다. 완도 수목원은 식물 자원의 보물 창고입니다. 다양한 식물이 자생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 식물은 환경부에서 멸종위기 생물 2급으로 지정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식물이면서 관리를 해야 할 종 가운데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대흥사에서 처음 발견됐다고 해서 대흥란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자세히 보면 이파리가 없습니다. 이파리가 없는 무엽란 가운데 하나 일종입니다. 보통 이렇게 멸종위기나 이런 식물들은 자생하기 때문에 새로 나거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지금 열매도 지금 보시다시피 다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과연 다시 또 날지 안 날지는 앞으로 더 연구의 가치가 있지만 다른 데보다 굉장히 건강한 상태로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 완도 수목원이 난데림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반증해 줄 수 있는 그런 표본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광범위한 산지를 품고 있는 완도 수목원. 산지인지 해안 지역인지 습한지 건조한지에 따라 다양한 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자, 여기 보면은 바위에 붙어가지고 마치 이끼처럼 납작하게 붙어서 자라고 있는 형태를 지금 지니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끼 종류는 아닙니다. 난 종류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특히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귀하고 자연 상태에서 많이 번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종입니다. 희귀 식물을 찾아 수목원을 오르내리다가 흥미로운 장면을 발견했다. 산림박물관 뒤편 돌담 사이에 뿌리를 내린 쇳불서귀. 척박한 곳에 자리를 잡았지만 제법 무성하다. 쇳불서귀는 양치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보면은 포자를 위해서 번식이 가능한데 여기는 지금 완도 수목원의 경계 부분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쇳불서귀나 양치식물 같은 경우는 바위에 습기가 있는 곳에 많이 주로 자라는데 이미 완도 수목원은 숲이 많이 우겨져 있기 때문에 이런 종들이 자라기엔 조금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쇳불서귀 이 종류가 자기하고 관련된 가장 적응하기 좋은 장소를 찾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비록 인공 구조물이지만 돌담 사이에 자기가 번식을 해서 지금 이 정도로 자라는 거면 굉장히 오래된 거거든요. 이
저희 수목원에는 높이 산에 올라가 보면 거기도 많이 있겠지만은 우리 주변에도 바로 있다는 게 완도 수목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도 수목원이 품은 다양한 생태 요소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 울창한 숲속, 나뭇잎이 썩어가는 자리, 생명순환의 한 자락에서 움트는 버섯. 신의 식품이자 불로장생의 영약이 되기도 하는 버섯은 생태계의 유기물 분해자이자 산업 분야에서 활용 가치가 높은 자원이다. 이곳 완도수목원에서는 194종의 버섯이 확인됐다.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다. 완도가 자랑하는 늘 푸른 난드림의 매력을 제대로 체험해보려고 먼 길을 달려온 이들이다. 저는 우리 안도 수목원은 우리나라에서 하나밖에 없는 난데림 수목원이다 그럽니다. 난데림 다 아시죠? 그래서 여기 기온은 연평균 기온 14도 이상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1월에 이곳에 오셔도 0도 이상, 1도 이상 또 숲이 이렇게 푸르륵 이대로 있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도 부산 이름을 가진 혹시 나무 있나요? 부산이란 이름을 넣어갖고 있는 나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죠. 저희 안도는요, 안도란 이름이 갖고 있는 나무가 있어요. 아, 그래요? 있어요, 지금. 우리 선생님들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두 그루 나무가 저희 안도 수목원을 장성처럼 딱 지켜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나무냐면 우리 안도란 이름을 가진 호랑가시 나무예요. 왜 이런 나무가 생기냐면 저희 안도나 제주도 같은 이런 특수한 지역에서만 나올 수 있는 나무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여기 선생님 보실 때 가시가 좀 부드럽다 그랬죠. 일반 호랑가시 나무보다는 부드럽다 그러죠. 지난 1979년 완도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다는 완도 호랑가시 나무. 호랑가시 나무와 감탕나무의 자연 교잡종인데 완도라는 지명을 학명에 넣어 이 땅에 살고 있는 생물종의 존재를 세계에 알린 완도 수목원의 대표 식물이다. 완도 수목원 수체험의 핵심은 난대수종 살펴보기. 수액이 아니라 칠이에요, 칠. 옛부터 귀하게 여겼던 황칠나무지만 한때는 공랍이 너무 많아 베어버릴 정도였다고 한다. 한번 향 한번 맡아보세요. 야, 이거는 어때요? 계피 향이. 계피 향처럼 나나요? 코가 트이지 않아요? 그렇죠. 향 냄새 같은 것도 있고 그러죠. 향 냄새도 있고. 농나무란 나무입니다. 농나무. 방금 우리 선생님들이 맡은 그 향은 칸파 성분이 들어있다고 그래가지고 심장을 건강하게 해준대요. 이 향은. 야, 바로 지금 심장이 바로. 건강해. 그러죠. 눈이 탁 트인 것 같죠. 맞습니다. 독특한 향기와 양리 효능은 난데림의 또 다른 특징. 심장약의 원료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이뇨제나 방향제 등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오니까 아주 한옥 건물이 멋지게 나타나죠. 산림박물관입니다. 이 산림박물관은 서울에 있는 궁궐 다음으로 단독으로는 제일 큰 한옥 건물이에요. 그래서 다음 세대의 문화재로 남긴다는 그런 목적 의식을 갖고 지은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완도 수목원 숲체험 마지막 코스는 국내 유일의 난데림 전문 박물관. 난데림 지역의 문화와 자생 동식물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이다. 안도 수목원의 보호종이에요. 이제 이 청태제비나비가 굉장히 나비가 이쁩니다. 그래서 호박나무 새순, 새로 난 잎 뒤에다 알을 낳아요. 그 새순을 먹고 거기에서 이제 애벌레가 되고 번데기가 돼서 나비가 나오는 거죠. 굉장히 향칠나무에도 좋아하고 호박나무에 좋아하고. 청태제비나비가. 울릉도 같은 데는 예, 울릉도가 호박나무 맞죠. 호박엿 그러죠.
그게 바로 후박나무엿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난데림과 함께 살아온 완도 사람들. 그들이 일궈낸 다양한 생활 유물들. 난데림의 특성을 이해하고 지혜롭게 사용했던 선조들의 모습을 그려보니 완도 수목원의 초록숲이 더욱 크게 다가온다. 난데림에서 볼 수 있는 잎이 두껍고 광택이 나는 나뭇잎. 그 위에 각자의 바람을 적어보는데 사계절 내내 푸른 난데림처럼 가족 모두 건강하길 바란다. 오, 멋집니다. 아주 멋져요. 좋다. 네. 몰랐던 나무들의 그런 이야기 또 이런 분위기를 알게 되었고요. 네, 또 제가 알게 된 만큼 우리 후손들에게도 기회 있으면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완도 수목원에 와서 정말 좋은 이렇게 나무들과 같이 더불어서 느끼고 감상하고 같이 공감해보고 숲과 같이 공감하고 그렇게 하는 기회를 꼭 가져봐라고 강력하게 권하고 싶습니다. 완도 수목원의 초록숲을 보다 역동적으로 체험하는 이들이 있다. 다양한 청소년 수련 활동이 진행되는 전라남도 청소년 수련원.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이 각자 장비를 챙기느라 분주하다. 한쪽은 이거 잡아봐요. 잡고 네, 당겨. 이렇게 잡. 아니 이게 아니라 이렇게 잡아. 자, 손가락 넣어봐요. 손가락. 가지는지. 가요?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장비가 제대로 잘 갖춰졌는지 꼼꼼히 점검한다. 앉아보세요. 앉아요? 마지막 점검까지 성공적으로 마쳤으니 이제 체험 장소 출발. 일단 곤충 설레임 반 걱정 반으로 아이들이 들어선 곳. 완도 수목원의 울창한 숲 사이에 자리하고 있는 짚라인 체험장. 수목원과 수련원이 인접해 있어 빼어난 자연환경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자, 보겠습니다. 준비, 하나, 둘, 셋, 출발! 특별한 지식이나 훈련 없이 누구나 안전하게 하강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짚라인. 이곳 청소년 수련원의 인기 코스로 손꼽힌다. 하지만 어디나 예외는 있는 법. 잠깐 여기 잡아요? 여기 잡아요? 네, 노란색 좀 포함하면 돼요. 오케이. 네. 오케이, 잠깐. 잠깐만. 아주 안 가. 하지마. 진짜 하지마. 진짜 갑자기 밀면 안 돼요. 네. 저한테 뭐라고 가요? 준비되면 가세요. 준비됐어? 아직 안 됐어요. 먼저 가요. 아니야, 준비됐어. 출발이 쉽지 않다. 아니, 진짜 10개만 세고. 10개 세고 1, 10.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았지만 하강 성공. 우리 아이들은 이런 경험들을 통해 용기를 기르고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는다. 공기 좋고 몸은 물론 마음까지 맑아지는 완도 수목원에서의 체험 활동은 역시 뭔가 다르다. 다른 지역보다 같은 활동을 똑같은 야외에서 해도 숲이나 나무가 많아서 좀 더 맑은 공기로 야외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없으니까 안보다 밖에서 더 신나게 더 할 수 있는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교실에서 학생들을 보면 약간 딱딱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그래도 밖에 나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학생들이 밝은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이렇게 자연과 함께하는 공간에서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좋아서 항상 이쪽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완도군 구내면 일대 광범위한 산지를 품고 있는 완도 수목원. 마치 융단처럼 펼쳐진 난데림 가운데 삼돌이 마을에 인접한 숲이 그 놀라운 가치로 주목받고 있다. 산을 빼곡하게 둘러싸고 있는 것은 바로 동백나무.
삼두리 동백숲은 50여 년을 이어온 숲 가꾸기의 결실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분주히 산길을 오르는 사람들. 동백 6차 산업화를 위해 실증 연구를 진행 중인 연구원들이다. 예로부터 버릴 것 하나 없이 다 쓴다는 동백이지만 산업화하려면 실증 데이터가 매우 중요하다. 네, 여기는 우리 남도의 동백숲을 어떻게 관리를 해서 개화와 결실을 촉진시킬 것인가, 그래서 이 산업화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기본 모델을 정립하기 위한 그런 시험을 벌이고 있습니다. 삼두리 동백숲 한쪽에 나무 밀도가 다 다른 실험구를 조성한 연구원들. 각 실험구의 공기질 변화와 동백의 생육을 분석해 가장 적합한 숲 가꾸기 모델을 찾고 있다. 동백을 산업화 원료로 사용하려면 품종 관리도 중요하다. 같은 나무라도 어떤 종자를 사용했느냐에 따라 수확량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다른 지역 동백들도 제가 올해 남쪽 지역을 다 봐봤는데요. 그래서 특히 완도 지역이 조금 더 크게 열렸어요. 그 원인으로 봤을 때는 작년이랑 재작년에는 좀 결실이 안 좋았는데 과거에 조금 숲가꾸기 작업을 해가지고 완도 쪽이 좀 크게 열린 것 같고, 그 개체들의 크기도 조금 우량하게 열려가지고 저희가 조금 육종하는데 자원화로 쓸 수 있도록 선발을 많이 하였습니다. 꽃부터 잎, 열매, 줄기, 뿌리. 심지어 열매 껍질에도 항산화 성분이 많아 활용 가치가 높다는 동백. 그 6차 산업화가 새로운 가능성으로 다가서고 있다. 이 숲이 곧 자원이다, 이런 취지죠. 그래서 숲에서 일자리도 생기고 소득도 생기고, 그래서 미래의 먹거리가 다 숲에서 나온다는 것. 전국 최대 규모의 동백숲이 빼곡히 마을을 감싸고 있는 삼두마을. 이 마을 사람들은 지난 수십 년간 남다른 자부심으로 이 동백숲을 지켜왔다. 지난 2015년 완도군이 이곳을 치유의 숲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완도 수목원 관계자와 삼두리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논의 주제는 동백 6차 산업화. 차라리 그 광범위한 지역을 한꺼번에 다 관리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어느 특정 지역이라도 여기 우리가 그 지역을 가져오면 딱 동산 딱 둘러싸고 있고, 그 옆으로는 이렇게 옆으로 퍼져가 나간 지역이고, 그러니까 동산이 이렇게 둥그런 지역이라도 한 지역을 다 지정해가지고 그냥 모범적으로 바꿔서. 말씀하신 그 동백숲 가장 우리 여기서 보면 바로 보이는데, 거기에 지금 치유의 숲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근데 대상지가 생각보다 나무들이 크지 않다, 이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이게 되겠느냐, 약간 뭐 그런 쪽으로 좀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다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지금 현재 동백나무하고 옛날 동백나무하고 우리가 기억을 거두어 보면은 전지가 틀려요. 옛날에는 동백나무 하나같이 띄엄띄엄 있으니까 동백나무가 있다면 빨갛게 봄이 되면 피었는데, 지금은 전혀 꽃이 많이 있어야 속에 이렇게 들여다봐야 볼 정도의 동백나무들이. 네, 이걸 아마 잘 관리하면 동백꽃이 여기 같은 경우는 한 1월부터 3월 중순계가 그래도 제일 절정기잖아요. 여기 동백숲 같은 경우는. 그래서 3월에서 4월까지 가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동백만 가지고 축제도 해요. 마을 분들이 다 막 전통 의상 입고 나와서 같이 전통 춤도 보여주시고, 마을에서 채취해가지고 이걸로 자원활동하면서 축제를 다 마을 분들이 진행하는 것도 있거든요. 산업화에 대한 기대만큼 우려와 걱정도 적지 않지만 동백의 가능성에 대한 실험은 여전히 활발하다. 지역 주민과 연구기관, 그리고 행정이 협력해야 하는 6차 산업화. 지역 주민과의 협력과 차별화된 상품 개발에 여러 사람의 경험과 지혜가 모아지고 있다. 완도만의 어떤 완도 수목원을 담은 완도만의 동백의 포장 디자인을 개발을 하고, 또 그런 옷을 입혀서 좀 상품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꼭
동백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어떤 그런 소지품이라든지 필기구라든지 동대에서 어떻게 다양성을 점치면서 성공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월부터 3월, 4월까지 한정돼 있지만은 그때 관광객들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그걸 활용해서 그러면 이런 제품도 그런 디자인 같은 거 수정하는 면목 같은 경우는 동백나무뿐만 아니라 다양한 난데림을 연구하고 있는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성분 분석과 실험을 통해 난데림의 놀라운 양리 효과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완도 수목원은 우리의 건강을 되찾아주는 힐링 숲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른 숲하고 달리 난대숲, 완도 수목원의 숲은요, 사계절 유일하게 산소 방출량이 변하지 않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숲은 겨울에는 산소 방출량이 확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낙엽이 지기 때문에. 근데 완도 수목원은 대부분의 숲이 상록 하렵수림이기 때문에 낙엽이 질릴 일이 없잖아요. 늘 푸르러 있기 때문에. 이 숲을 걸으면 그냥 이렇게 눈의 피로도만 풀어주고 사람을 심신을 안정시킬 뿐만이 아니라 또 알파파를 많이 내주고 베타파, 우리 스트레스 때 발산하는 베타파를 없애주는 그런 상쇄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자연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초록숲. 그 모습을 꼭 닮은 어린이들이 숲 체험을 위해 완도 수목원을 찾았다. 나무들은 밥을 먹어야 되는데 무슨 밥을 먹고 살까? 가위. 저 물밥도 먹어야 되고 또 응? 과일. 와, 나무가 과일도 먹어야 되는데 또 나무. 아까 물 말했어. 나무. 햇님.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하품할 때 나오는 공기, 아주 안 좋은 공기야. 이게 이산화탄소라는 건데 이 나무들은 이산화탄소도 먹어야 씩씩푼대. 하나, 둘, 셋. 친구들 손을 잡고 들어선 숲속 학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놀잇감이다. 유아 숲 체험 첫 번째 코스는 농나무 향기 맡기. 오감으로 자연을 만나는 체험이다. 신발. 신발. 이건 뭐지? 매미. 봐봐. 구멍이 보여? 네. 등을 딱 갈고 매미들이 날아간대요. 숲 체험을 통해서 이제 다른 이제 곤충과 이제 이런 식물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었고요. 또 이제 생명이나 식물, 이렇게 곤충 같은 거에 되게 고마움을 느끼면서 이제 자주 이런 숲 체험이 있었으면은 이제 좋을 것 같아요. 놀이를 통해 자연에 한 발 다가서는 아이들. 마음에 드는 나뭇잎을 골라 친구들과 함께 하나의 나무를 만들어보는 사이. 나에서 너로, 너에서 우리로 아이들의 생각이 자란다. 그래서 숲은 좋은 선생님이다. 숲이라는 것은 처음에 사람들이 생존할 땐 우선 안식처이고 거주지이고 그 다음에는 자원의 그 기능을 해주는 것이고 다음에는 그 숲 속에서 살다가 보면 숲에 대한 인지력이 발달을 합니다. 인지력이 발달하면서 세세하게 숲속 한 부분 한 부분까지 자신의 정신과 자신의 어떤 지혜 같은 것들이 담겨서 그 속에서의 생활에 비추어서 자신들의 행동을 결정해 나가고 거주 영역을 정해 나갑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숲이 갖고 있는 인간 생활에서의 기능이라는 것은 상당히 막대하죠. 깊어가는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완도 수목원의 초록숲을 적신다. 비구름이 지나간 뒤 서서히 드러나는 숲의 비밀은 늘 푸른 난데림. 그 숲에서 자생하는 수백여 종의 식물들과 그것을 먹이로 살아가는 상위 생물들까지 완도 수목원이 품은 산림 생태계의 가치는 실로 놀랍다.
이게 단순하게 수목원의 기능은 우리가 보통 야생의 정원을 만드는 거에 그친 게 아닙니다. 앞으로의 어떤 생태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살아있는 야생의 랩을 형성한 겁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완도의 난대 상록 화렵수림은 한 지역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연구가 되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은 정말 미지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고요. 보물숲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오랜 역사와 함께해온 숲. 그 가치와 생태 자원을 미래로 이어주는 토대가 바로 수목원이다. 아이들은 다양한 자연놀이와 체험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고, 학자들은 난데림 연구와 실험을 통해 놀라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기후 변화의 시대, 완도 수목원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주목해야 할 비밀의 숲이다.